Hello. 안녕하세요. 피곤하시죠? 늦게까지 수고가 너무 많아요, 진짜. 저는 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다 갔을 줄 알았어요, 이미. 이렇게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 여러분 오늘 안심할 게 있어요.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고 무언가를 여러분들께 뭐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런 걸 할지도 모르고 그럴 자격도 안 되고. 근데 이런 한국 토종 남자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외국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되는지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저기까지 갔는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통과 나의 형통, 당신은 지금 형통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말을 할 건데, 저런 영상들 보면 굉장히 제가 성공 가두를 막 달려온 사람 같아 보이잖아요. 뭐 고등학교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서 대학도 막 좋은 데 가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는지, 근데 그 실패와 좌절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창세기 39장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요셉이란 인물이 그 형통했다는 말이 그 성경에 3번 나오거든요. 그 형통을 바라보면서 그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한테는 형통이 무엇이고 여러분들한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형통은 너무 어려워. prosper, 영어로는 성공하다라는 뜻이에요. 성공은 쉽죠. 성공. 우리 오늘 성공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 있죠. 내가 뭘 하면 막 두근두근하고 재밌고 그런 거 다들 있잖아요. 뭐 오락일 수도 있고 뭐 운동일 수도 있고. 근데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거는 항상 재미였어요. 재미있으면 전 되게 그걸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공부가 제일 재밌었어요, 이런 사람 이해가 안 돼요. 공부가 어떻게 재밌을 수가 있어? 재미없지. 저는 중학교 때 정말 재미있는 걸 찾았어요. 여기 중학생들 있어요? 근데 똑같은 걸 찾으면 안 되긴 해요. 제가 중학교 때 찾은 거는 다양한 술, 친구, 여자친구, 담배, 술, 친구, 여자친구, 담배, 술, 친구, 이런 거에 재미를 제가 붙인 거예요. 중3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가 됐는데, 고등학교를 대일외고를 들어갔어요. 근데 대일외고를 간 이유는 거의 남녀공학이어서. 남녀공학이니까 거기다 또 합반이래. 그럼 대일외고 가면 너무 재밌겠다 해서 중3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일외고를 갔어. 그리고 3년 동안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저는 시험 기간이 제일 좋았어요. 왜게요? 일찍 끝나잖아. 일찍 끝나면 또 놀러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따 얘기 좀 하자. 근데 그렇게 3년을 정말 후회 없이 놀았어요. 고등학교 1, 2, 3학년 너무 재밌게. 근데 당연히 대학을 떨어진 거죠. 근데 저는 대학을 떨어졌을 때 그렇게 큰 충격에 안 빠졌어요. 충격에 빠진 사람들은 뭐냐면 준비한 사람들이 빠지죠. 충격에. 준비를 안 했는데 왜 빠져, 그 충격에. 그죠? 그래서 대학에 떨어지고 저는 그냥 계속 놀았어요. 뭐 어때? 20대 초반까지 계속 놀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방송국, 그때가 이제 막 케이블 채널들이 막 생길 때였거든요. 방송국에 알바를 하러 갔는데, 어머나, 대한민국에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방송국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꿈이 생겼어. 야, 나는 영화 감독이나 방송국 PD를 하면 평생 재밌게 살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긍정적인 어떤 영화를 만들겠다, 그게 아니고 재밌을 것 같아서 이 일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준비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실패가 나와요. 뭐냐면 그때가 95년도였거든요, 여러분. 95년도에는 여러분 인터넷이 아직 없었어요. 제가 그만큼 늙은 사람이에요.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를 살았던.
그때 이제 미국으로 이제 다들 유학을 가니까 저도 미국 유학을 가려고 막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근처에 아는 이제 유학원 통해서 학교 뭐 I-24이라고 미국 학교를 가려면 그 학교 입학 허가서를 받아서 미국으로 이제 미국 대사관 가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다 준비를 해서 미국 대사관에 갔는데 저를 리젝트를 시키신 거예요, 영사님이. 그래놓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자네 왜 미국 비자가 거절됐는지 얘기해 줄까? 그래서 네,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그분이, 영사님께서, 자네는 남자 학생이 왜 여자 기숙학교 입학 허가서를 갖고 왔나? 저희 집이 막 이렇게 부잣집이 아니어갖고 유학원을 제가 되게 싼 데를 갔거든요. 근데 그 유학원이 새로 생긴 유학원이어갖고 잘 몰랐던 거야.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미 그때 송별회를 한 2,000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한테 밥과 뭐 술과 다 얻어먹었어. 저는 한국을 떠나야만 했던 시간. 그래서 급하게 빅벤과 프리미어리그와 피쉬앤칩스와 비틀즈의 나라, 어디죠? 어디요? 프랑스요? 자네는 어느 학교를 다니나? 어디요? 아우, 맞았어요. 아우, 똑똑해. 박수. 아우. 프랑스 좋았어. 그렇게 해서 영국을 갔어요. 영국을 갔는데 영국에 가서 제가 영화 학교를 들어갔어요. 영화 학교에 들어갔는데 문제가 생겼어.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게요, 안 했게요? 그냥 안 했죠. 열심히 놀았죠. 그러니까 영어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95년도 4월 5일 날 영국에 도착을 했는데 영화 학교를 95년도 9월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입학은 했어요. 근데 학교를 갔더니 모든 것을 영어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영화과는 다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애들이 내가 말이 안 통하니까 나를 이렇게 따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학점이 안 나오고 저는 대학교를 잘릴 위기에 놓여진 거죠. 근데 그래서 더 이상 영화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때 급하게 찾은 게 뭐냐, 저거. 진짜 저 마음이었어요, 저는 그때. 왜냐하면 제가 평생 카메라라고 만져보지도 않은 사람이었는데 영화 학교에서 그게 안 되니까 급하게 학교에서 카메라를 빌려갖고 사진을 이렇게 찍고 다닌 거예요. 근데 사진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여기 진짜 괜찮은 사람들 많네. 자주 와야 될 것 같아. 혼자 할 수 있잖아요. 영어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국이란 낯선 땅에서 막 영어가 안 돼서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당할 때 혼자 사진을 찍고 학교에 와서 그걸 프린트하는데 너무 그게 즐거웠던 거야. 그래서 그때 사진이란 걸 좀 공부를 해야겠다. 인생 처음으로 공부에 대한 마음이 생긴 거야. 처음으로 사진 공부. 근데 그때 여러분, 이 IMF라는 말 어리신 분들은 못 들어봤을 텐데 좀 웬만큼 겪으신 분들 있잖아요. 한국에 경제 위기가 찾아와갖고 우리나라가 그냥 한마디로 그때 망한 거예요. 제가 영국에 유학 갔을 때 그때 1파운드에 한 1,300~1,400원일 때 갔거든요. IMF가 딱 터지니까 1파운드에 3,500원, 4,000원 이런 거야. 저희 집이 부잣집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머니가 딱 하루는 전화가 오셔갖고, 아들아, 네가 알아서 살아남아라. 한국에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여기 아무것도 할 게 없단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저는 대학도 포기하고 IMF를 견디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을 못했어요 또. 그래서 IMF를 견디기 위해서 원래 이렇게 놀러 다니던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 그런데 해맑죠. 언제나 저는 행복해요. 언제나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래서 저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견뎌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저런 식당 아르바이트는 밤에 할까요? 낮에 할까요? 밤에 하죠. 낮에 안 하고 밤에 하죠. 밤에 하는데 밤에는 놀아야 되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뭐 일이 힘든 게 아니고 놀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낮에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보자. 근데 20대 중반에 지금이야 K-팝, K-컬처 해갖고 한국 하면 우와 이러거든요, 외국에서. 근데 그때는 한국 그러면 코리아 그러면 뭐 노스에서 와서 사우스에서 와서 이 정도로 막 무지할 때였거든요. 영어가 안 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20대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영화사나 막 그런데 이력서를 한 100개를 넣었는데 아무 데도 연락이 안 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조그만 지역 신문사에 견습 기자로 취직이 돼요. 근데 일단 전 너무 신났죠.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낮에 일한다는 것, 저녁 때 놀 수 있다는 것.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저력 있잖아요. 우리 한번 뭐 하면 그냥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 지역 신문사에 맨 아침에 가서 맨 늦게까지 남아서 청소하고 갖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조그만 신문사의 인턴 기자였는데 제가 조금씩 중요한 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요즘 막 그 영화 시사회 같은 거 보면 레드 재채기 할 수도 있지 왜 웃으세요? 다 그대들은 안 하시나? 네, 다 할 수 있는 거지 뭐. 네. 지금은 연예인들 막 레드카펫 그런 거 하고 막 기자들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언제 시작이 됐냐면 연예계 붐이 2000년도 때 시작이 됐어요. 2000년도. 근데 한국은 모르겠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진 기자들이 뉴스를 찍는 사람들이 연예계 찍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나는 뉴스메이커인데 내가 왜 연예계 일을 해야 돼? 근데 저는 돈만 주면 다 합니다. 뭐든지 시켜만 주세요. 그래서 연예계 일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국 신문 기자들 사이에 연예계의 메인 담당 사진 기자가 된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해맑죠? 역시 해맑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하도 엔터테인먼트를 열심히 찍다 보니까 제가 영국 엔터테인먼트의 1등 사진 기자가 돼갖고 칸느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막 이런 영화제들을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사진을 찍고, 근데 여러분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열등감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열등감 없는 사람. 열등감 없어요? 멋진데. 이름이 어떻게 돼요? 박상진? 훌륭한 청년일세. 네. 여러분 상진이는 열등감이 없어요. 박수 한번 줍시다. 멋져. 그 열등감이라는 게 저는 영국에서 영어를 못한다는 열등감이 있었고, 그리고 백인이 아니라는 열등감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영국 사회에서 사는데 백인도 아니고 영어도 안 되니까 굉장히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누구도 나에게 먼저 야, 너 왜 백인이 아니야? 또는 야, 너 왜 영어를 이렇게 못해? 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열등감은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더라고. 상진이는 그걸 만들어내지 않는 거지. 근데 제가 그걸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영국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데 다 영국 사람인데 나 혼자 동양인이니까 내가 눈에 띄기 시작한 거야. 그 사람들한테, 연예인들한테.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영화제에서 좀 덜 유명한 배우들을 찍었어요. 전도연 씨가 저 때 밀양으로 저한테 사진 찍히고 나서 칸느 여우주연상을 탔어요.
아마 제가 찍어서 탄 것 같진 않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송강호 씨는 그때 못 타셨죠. 예, 그때 못 타셨는데 지금 뭐 너무너무 훌륭한 두 분이 되셔갖고 그러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찍기 시작을 한 거예요. 조니 뎁 여러분 캐리비안의 해적 그죠? 근데 웃긴 게 저렇게 연예인들을 찍잖아요. 그럼 보통 다 미국 사람이거나 영국 사람이고 막 뭐 이렇게 다 영어가 막 퍼펙트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양인인 제가 나와서 막 영어를 안 되는 영어를 막 하니까 나를 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그 연예인들과 매니지먼트 사이에 되게 재밌는 해맑은 동양 사진 기자라고 제가 각인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조니 뎁을 비롯한 그 스팅 그리고 이상한 동물 사전 에디 그리고 300의 주인공 제랄드 버틀러 이런 사람들의 사진을 찍게 되죠. 그리고 만난 5명의 센 언니들 영어로는 스파이스 걸스 한국말로는 환불 원정대 아주 센 언니들 이분들하고 투어를 다니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문제가 이 스파이스 걸스가 전 세계에 여성 팝 밴드의 월드 레코드 기네스 레코드를 갖고 있는 그룹이거든요.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 근데 저분들이 워낙 유명한 분들이어갖고 지금 저희 재결합 투어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5명이 다 쎄. 그리고 이렇게 5명 사진을 찍어갖고 갖고 오면 꼭 한 명은 나 너무 뚱뚱해 보여. 나 너무 이래요. 그럼 내가 잠깐만 기다려. 막 가갖고 다른 사진을 골라요. 그 딱 보여주면 그 뚱뚱하다고 한 사람이 그치 이렇게 사진이 나와야지 좀 좋아해. 근데 또 다른 분이 난 아까 그 사진이 더 좋은데 그럼 잠깐만 기다려. 또 가. 사진 막 그렇게 몇 개월을 제가 이 센 언니들하고 지내면서 했더니 이렇게 다 친해졌어 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데이빗 베컴 아시죠? 데이빗이에요 데이빗. 저라고 데이빗. 전화 한번 해볼까요? 지금 영국이 밤 시간이어갖고 안 되겠다. 근데 여하튼 이렇게 친하게 지냈더니 그 연예계 사이에 소문이 난 거야. 야 MJ라는 한국 동양애가 있는데 5명 여자를 다 맞춰줬대. 얘는 그러면 누구나 다 맞춰줘. 그래서 그 다음 만난 게 마이클 잭슨. 이 사진이 마이클 잭슨이 공식 석상에서 찍은 유명을 달리하시기 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저랑 백스테이지에서 만나서 저에게 악수를 하면서 Hi, I'm Michael. 근데 제가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갖고 근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죠. 그러고 나서 이분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 정도면은 아마 몇십 년 후에 BTS의 RM이라고 소개가 될 수도 뭐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과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저분의 전용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런던 올림픽 때 셀피도 찍고 막 너무 좋으셔갖고 야 MJ 사진 하나 찍어줘 막 그리고 백악관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과 저렇게 활짝 웃는 사진도 찍고 멕시코 시티에서 30만 명을 운집한 제가 저거를 찍으려고요. 저 무대에서부터 얼마나 뛰어갔는지 상상이나 가세요? 저걸 찍으려고 무대 와서 사진 찍다가 여기 지금 사진 찍고 다니시는 기자님들 계시잖아요. 사진 찍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잘해 주셔야 돼요. 제가 하여튼간 그렇게 저런 사진도 찍고 제가 강남 스타일을 가르쳐 드렸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강남 스타일을 전 세계에 한번 휩쓸고 지난 한참 후 저분이 그 강남 스타일의 맛을 들인 거예요. 여러분 리한나 아세요? 리한나 아주 힙한 그 힙합 아티스트잖아요. 녹음하는 날이 됐는데 폴 맥카트니가 리한나랑 한번 녹음을 하다가 저를 딱 보더니 리한나한테 Hi 리한나, this is MJ Kim from Korea. He can dance 강남 스타일. 그러면서 야 강남 스타일 좀 쳐봐 막 이러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죠?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야 춤 좀 춰봐. 근데 그 할아버지가 폴 맥카트니잖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분위기 아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다 와우 막 이래요. 그럼 저는 거기서 혼자서. 그럼 폴 맥카트니가 막 좋아해. 그래서 저는 땀을 막 닦고 뒤에 가서 울고. 한 달 후에 레이디 가가하고 녹음하는 날이 왔어. 설마 또 물어볼까? 갑자기 폴 경이 레이디 가가를 딱 보더니 Hey 레이디 가가, this is MJ Kim from Korea. He can dance Gangnam Style. 또 레이디 가가 와우. 그럼 전 하자 그렇게 하고 또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오셨어요. 2015년도 올림픽 경기장 태극기를 흔들리면서 저는 그 88 올림픽 그걸 TV로 봤거든요. 굴렁쇠 막 하면서 제가 그곳에 폴 맥카트니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있을 줄이야. 이건 기적이다 하는 그런 정말 재밌는 순간들이 있었죠. 누구죠? 우리 사랑하죠.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아티스트 BTS. 한국 와서 BTS하고도 작업을 하고, 그리고 또 제네시스 너무 멋진 차 GV70 새로 나왔을 때 서울 북촌이라는 곳에 가서 촬영도 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책을 썼어요, 여러분. 제가 선물을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선물 못 갖고 왔네. 책을 성진이한테 나중에 내가 하나 보내줄게요. 자, 이따 주소하고 주고 가야 돼. 내가 보내줄게. 사인해갖고 열등감이 없는 성진이에게 이렇게 하트 뿅뿅 엄지 척 이렇게. 제 책을 썼는데 이거는 그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패에 대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좀만 더 팔면 100만 권 돼요. 지금 99만 한 8천 권 정도만 더 팔면 100만 권이에요. 100만 권 가자! 가자. 여러분들 책 사주세요. 100만 권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책도 쓰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제가 원래 영화과를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돌고 하나님 얘기 언제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목사님하고 지금 권사님들 지금 긴장하셔갖고 저 사람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단편을 먼저 만들었는데 잘 돼서 지금 장편을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제가 잘한 거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제가 평생 잘한 건 딱 3가지. 이거 지우지 마세요. 저는 한국에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재미없는 사람들, 쿨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제 부모님도 교회를 안 다니셨고 저를 교회 가자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런던에서 큰일 났다. 3분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말이야. 런던에서 유학생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한국 유학생이. 영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술 친구 찾으려고 한인 교회를 간 거예요. 그게 제 첫 교회의 발걸음이었어요. 근데 맨 뒤에서 앉아 있었거든요. 목사님 얘기 끝나길. 근데 처음 예배를 들었는데 말씀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계속 나가게 됐어요. 그 교회를 계속 나갔더니 하나님이 또 뭘 해주셨어? 결혼까지 시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교회 오빠였어요. 교회 오빠. 나중에 교회 오빠 돼갖고 찬양팀 제가 인도를 했거든요. 찬양팀 반주자였어. 아주 그냥 로맨스. 자, 빨리 해야 돼. 빨리. 큰일 났어. 자, 3번째 제일 잘한 거. 1999년도 방글라데시. 제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이에요. 제가 그때 그 견습 기자 사원으로 막 열심히 일을 할 때였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나와갖고 디지털 카메라 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사진 기자 시켜주는 거 하나님인데 카메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저희 교회에서 방글라데시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저는 그때 단기 선교의 목적이 아니고 거기 가서 고통받는 사람들 사진을 좀 찍어서 포트폴리오를 좀 써야겠다라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방글라데시 갔어요. 근데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통은 내가 제일 고통스러워. 거기서 보니까. 아니 왜 밝어? 쟤네들 왜 밝지?
왜 맑은 거야? 왜 이렇게 자꾸 행복하냐고. 이 사진들을 찍으면서 그때 저는 성경을 전혀 모를 때였거든요. 근데 저희 그때 방글라데시 선교 동안에 느헤미야를 공부했어요. 느헤미야 처음 봤어요. 저는 느헤미야니까 느헤미야가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주인공이 맞아요. 근데 느헤미야를 공부하는데 제 눈에 누가 들어왔냐면 하나니란 인물이 들어왔어요. 하나니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다고 느헤미야에게 와서 전달해 주는 사람이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니가 되어라. 모든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될 수 없으니까 너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니가 돼서 사진을 찍어. 그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게 됐구나. 그러고 나서 저는 그 느헤미야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과테말라에 있는 어린 아이인데 저 아이가 신발을 보세요. 저 아이가 왜 기뻐하냐면 저희가 그때 갖고 간 헌옷, 저 잠바를 하나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받고 저렇게 기뻐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케냐 마사이 부족이에요. 마사이 부족 이렇게 점프하는 친구들 있죠. 그분들인데 저 친구가, 저 컴패션 여러분 아세요? 컴패션? 제가 컴패션을 많이 돕고 있거든요. 같이 사진 찍고. 이 친구가 컴패션 에서 만들어진 학교를 다니는 거고, 그 아이의 엄마 아빠의 표정을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의 표정과 똑같아요.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 기쁨. 니카라구아라는 곳에 사는 삼형제인데 이게 얘네 집이에요. 근데 이 행복한 이 아이들 얼굴 보세요. 정말 더러운 이 꾸정물이 흐르는 곳에서 이렇게 나에게 포즈를 취해주는 이 아름다운 이 미소들, 저런 걸 보면서 내가 여태까지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시계 좋아하고 차 좋아하고 그랬던 마음을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들아, 넌 아직도 그런 게 좋으니? 이런 사람들의 미소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저한테 물어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제 책에 나온 손가락인데 가장 아름다운 손가락이에요. 이게 어떤 손가락? 케냐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희가 컴패션 미션 출입을 갔는데 저 꼬마 아이가, 저 꼬질꼬질하게 생긴 꼬마 아이가 잘생긴 남자는 알아서 내 손가락은 안 잡고 유준열 손가락만 저렇게 잡고, 결국 준열 씨가 저 아이를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형통이란 말이 3번이 언급이 돼요. 요새 죄송해요. 어떡하지? 10시 1분 나 이런 시간 늦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5분이요? 이렇게 해서 5분씩 연장을 할게요, 여러분. 5분씩 이렇게. 여러분, 요셉이 형통이란 말이 3번이 나와요. 3번 나오는데 3번이 나오는 지점이 너무 기가 막혀요. 요셉이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해서 나중에 국무총리 돼갖고서 막 이집트를 다스릴 때 형통하단 말이 안 나와요. 팔려가서 종살이할 때 여호와와 형통했다고 나오고, 억울하게 옥살이할 때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형통과 인간의 형통은 그 형통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시고, 인간은, 나는 재물과 권력이 쌓이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해요. 보통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만일 말이에요. 만일 내가 한국에서 대학 진학에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공부를 어떻게 조금 해갖고 어딘가에 성적 맞춰서 내가 들어갔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만약에 미국 비자에 제가 실패하지 않았었으면, 제가 영국으로 못 갔으면 제가 폴 맥카트니를 만났겠어요? 못 만나죠. 제가 영어가 막 문제없이 잘 돼갖고 영어학과를 잘 졸업했으면 또 이 자리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한국의 IMF가 터지지 않아갖고 제가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으면 또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 많은 끊임없는 실패와 좌절이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10대 힘들죠? 알아요. 저도 10대 겪어봤어요. 20대 힘들죠?
30대도 힘들고 40대도 힘들고 50대도 힘들어요. 우리가 말을 안 할 뿐이지.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살 때 같이 좀 보듬어 안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형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야 나랑 같이 한번 자자 했을 때 그걸 뿌리치고 도망갔는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남의 나라에서 주인님의 아내가 제가 겁탈했다고 누명을 쓰여서 옥에 갇혀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고린도 후서 보면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막 다니다가 몸에 병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가시를 저에게 좀 없애지게 해주세요. 얼마나 이게 너무 힘들었으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의 약함 가운데 나의 강함이 드러난다? 아니, 그거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만약에 정말 좋은 중고등학교 나와서 부모님한테 돈 받아갖고 막 중앙대 사진과 가갖고 좋은데 유학 가서 막 편하게 왔으면 내가 여러분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뭐 원래 금수저 물고 태어나갖고 나 원래 잘하는 사람인데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저를.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마지막으로 마칠게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지금 저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뿌듯하실까. 중고등학교 때 맨날 술 먹고 싸움하고 사고 치던 애가 우여곡절 끝에 영국에 가서 우연하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많은 성도들, 지금 금요일 밤 10시 10분에 클럽에 안 가 있고 어디서 여기 이런 멋진 사람들 앞에서 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저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제 삶은 형편없는 엉망진창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혹시라도 특히 10대, 20대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 조금만 더 힘을 내봐요. 하나님이 당신들 삶에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근데 그때를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그때가 언젠지를. 왜냐하면 in his time,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때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게 해주실 거예요. 옆에서 힘들어하는 친구 있으면 보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엄마한테 고맙다고 얘기하고 아빠한테 고맙다고 얘기하고,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한테 고맙다고 수고한다고 얘기하고, 그런 아름다운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한 그때에 우리가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지금 시간이 뭐야. 여러분, 이 금요일 늦은 시간 제 얘기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만약에 오늘 한 명의 영혼이라도 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폴 맥카트니 마이클 잭슨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걸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도구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아버지 이렇게 많은 영혼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저희는 겸손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아버지 우리의 삶,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아픈 자 있으면 만져주시고 마음 상한 자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한 명 한 명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